풍성한 아름다움을 위한 스캘프 앤 헤어 뉴트리션. 이온 토포레시스 기능으로 유효 성분을 두피에 침투. EMS 기능으로 두피 집중 케어. 서머 액티브 테크놀로지로 단백질을 모발에 흡착. 건강한 두피, 풍성한 헤어. 스캘프 앤 헤어 뉴트리션 트리플렉스. 안녕하세요. 예, 박연주입니다. 예, 지금 가을이 이제 성큼 다가왔다 싶었는데 날씨가 너무 춥죠? 그래도 하늘에는 구름이 너무 아름답고 오다 보니까 산들은 진짜 단풍이 많이 들어서 아주 멋진 저희에게 또 가을을 느끼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저의 또 아메이, 저는 어떻게 아메이를 시작했고 어떻게 계속하고 있는지 저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어린 시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사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 사람의 근성,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역경지수들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고요. 사진에서 보시면 제일 아래에 이렇게 3명 있는 사진에 제가 줄무늬 스트라이프로 입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남동생이 태어나가지고 그 엄마 모유를 못 먹어서 제 인생에서 가장 말랐을 때입니다. 가장 말랐을 때고, 그 다음에 또 왼쪽에는 또 남동생 밑에 1명이 되어 태어나서 4명이 되었고요. 그 위에는 이제 6명의 자녀를 저희 엄마 아빠가 5녀 1남을 두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엄청 피부가 까무잡잡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술 드시면 저희한테 늘 미안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울지 마라 아버지. 운다고 희지나. 이렇게 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제 남동생은 4대 독자였어요. 저는 그 바로 위에 누나였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엄청 우리가 못 산 집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또 되게 잘 산다고 느끼지 못했던 거는 그냥 시골에서 자연을 벗삼아 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꽃 그 그림 위에 이제 엄마 아빠 사진을 이제 올려놨는데 저의 Y는 아버지였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너무 인자한 분이었고 우리 딸 5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주시고 사랑을 받는 아버지셨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냐면 손톱을 깎을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손톱이 저절로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손톱을 깎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할 일은 정말 아니었고요. 저희 동네에서도 저를 이 사람은 할 사람이 아니다 하고 단정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 어릴 때 마음속에 있던 그 아버지 된 효도 그 마음이 전 너무 컸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된 그 배경을 한번 보시면 저는 이렇게 제일 위에 이렇게 청바지 입고 티 입었을 때 저희 남편인데요. 저 때가 대전 엑스포를 했거든요. 그 보통 데이트를 하면 청바지나 뭐 티를 입고 나올 텐데 저희 남편하고 2번째 만남이었는데 그때 대전 엑스포를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미국관을 아메이가 코카콜라와 같이 후원을 했더라고요. 그때는 아메이를 몰랐기 때문에 그때가 94년도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양복을 입고 와서 제가 저 남자를 아는 척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과 또 행복한 결혼식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결혼식을 하기 전에 아가씨 때 이게 간호사를 했었어요. 지금 저 아이가 영재라는 아이인데 뱃속에서 엄마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는가 장이 괴사가 되어가지고 15cm 정도 장을 잘랐던 애였어요. 그래서 지금 링글로타가 안 돼가지고 일단 젖병 빨리고 다시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간호사 시절에 있어 보니까 항생제를 일찍 먹은 아이들이 키가 잘 크지 않고 처음에는 이렇게 마르고 이런 어떤 아이라는 걸 제가 알았는데요.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오랫동안 항생제를 먹은 아이 제가 추적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한 초등학생 좀 되어서는 비만이 장내의 미생물의 변화로 인해서 많이 있었더라고요. 저 때 제가 많이 힘들었던 거는 환자들에게 너무 잘해주고 싶고 너무 친절한 간호사긴 했는데 뭔가 그 이상 의사의 오다 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게 참 답답함이 느꼈었어요. 그리고 저 간호사를 하면서 저희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저희 남편이 결혼하고 5개월 만에 회사가 다니기 너무 힘들다고 그만두고 싶다 해서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다 할 때 5개월 만에 남편 회사를 잘라줬죠. 그런데 둘이 벌다가 하나가 보니까 둘 벌 때는 통장에 잔액이 있었는데요. 하나 보니까 진짜 잔액이 남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남편을 따라 창원에 오게 되어서요. 그래서 2딸을 놓고 2딸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던 도중에 저희는 이미 이때 어떤 상태였냐면 저희 눈빛 한번 보세요. 저희 남편 직장인의 애환이 가득한 슬픈 눈이죠. 저도 보세요. 사실 저게 쭉 다 늘어진 흰 티에다가 그냥 빨간 그물망 카디건만 걸쳐 사진을 찍었거든요. 저는 눈빛만 살아낸 여자였어요. 저 때는 저희가 어떤 그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냐면 돈이 풍족하지 못하니까 남편이 벌어와도 뭐 집에 돈 내고 이거 내고 차 떼고 포 떼고 하니까 생활비가 14만 원이 남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쓸만한 돈이 없어서 그거를 사주를 쪼개서 썼는데요. 저희 남편이 이게 밥을 먹다가 된장이 짜다 그러면 제가 엄청 열등감이 많은 상태에서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뭐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숟가락을 탁 넣습니다. 된장이 짜다고? 이렇게 하면 저희 남편하고 막 그날 부부 싸움을 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아주 현실 점검이 이게 확실하게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래도 돈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아메 사업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의 그런 생활비 부족한 생활이 계속된다면 나의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 답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도 그렇지만 전에는 저희 때는 대기업에 다니면 특별히 뭐 이렇게 명태가 있거나 잘리거나 이런 시기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저하고 똑같이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보면 저희 신문에서 다 나와 있잖아요. 대기업 직원이 10명 중에 2명이 우리 회사 구조조정 중에 4명은 조만간 있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구조조정에서 어떻게 눈을 이렇게 뗄 수 없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자녀가 있다 보니까 근데 또 지금 자녀가 있지 않는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사태까지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나이냐면 남편이 은퇴를 벌써 하고도 남을 그런 나이대예요. 제가 50대 중반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60대 엄마들이 일터로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은 은퇴했죠. 그다음에 자녀는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죠. 왜냐면 저희 집에도 취준생이 하나 있는데 계속해서 뭔가를 트라이하고 또 트라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는 그래도 아메 사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뭐 취업을 꼭 해서 너의 돈이 우리의 생활비에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뭐 우리가 소비와 뭐 지출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회사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저희 시댁에 조카가 있는데 LG 세탁기 통돌이 이제 연구원이었어요. 세탁기도 저는 처음에 연구원이 있다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21세기의 여자들의 가장 생활 패턴의 가장 큰 변화는 세탁기의 발명이라 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 조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탁기 금형, 그러니까 세탁기 모양을 만드는 어떤 그 시점에서 그다음에 코딩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 우리가 뭐 물을 뭐 절을 하고 중을 하고 대를 했을 때, 그다음에 몇 번의 회전을 했을 때 몇 번을 회전하고 물이 빠지고 다시 그다음 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몇 단계에서 뭐 세제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다음 단계가 바로 AI거든요. 제가 AI기를 좀 딱 할 텐데 그래서 지금은 AI 부서로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학습되어 있는 거죠. 세탁기가. 학습이 돼가지고 만약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중으로 돌리고 이랬는데 세탁기가 보니까 옷감이 막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AI가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내가 입력해놓은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모드로 바꿔서 세탁을 하는 그런 어떤 상태에 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소득하고 지출면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지출이 적죠. 애가 어리고 뭐 특별히 나갈 때가 많지 않으니까요. 물론 이게 또 젊은 어떤 세대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보편적인 걸 보면 수입이 처음에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50대가 넘고 60대 이후가 되면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지출을 줄이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모아서 적금을 넣는 건 어려운데요. 뭐 2천만 원을 1년에 이렇게 그걸 쓰는 거는 모자라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수입이 지출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지출의 어떤 폭은 더 커지는 거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어때요?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수입이 끊겨버린다면 어때요? 이 계속 있어오는 그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55세 이후에 최저 생활비가 월 200만 원이라면 월 200만 원을 18 곱하기 2,400이죠. 근데 물가가 또 오르겠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50년 동안에 12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큰 아주버님은 교장 선생님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가 나오시거든요. 근데 자녀분들은 이미 시집장가 다 갔고 아주버님이 특별히 뭐 도움을 줘야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도 그 300이 부족하다 하시더라고요. 300은 고기 사 먹어도 안 되고 아파도 안 되고 부모님도 용돈 줄 수도 없고 손주 손녀에게 용돈도 줄 수 없는 어떤 그런 수입원. 그래서 저희 아주버님이 결국은 어떤 다른 일을 하나 해서 추가 수입을 하나 더 얻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우리가 수입을 하나 더 얻는 것이 이제 포커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일, 평생 현역이라는 김일도 리더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저는 아메의 매력을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론 머스크인데요. 저는 뭐 이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지금은 아까 제가 우리 조카의 세탁기 AI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그와 나는 능력이 없고 그런데 사람은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이 AI는 학습되어졌기 때문에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뭘 했냐면은 뉴런 링크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내 속에 뭐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의 어떤 관련된 칩을 넣으면 나는 기타를 배우지 않았지만 기타를 칠 수 있고 하여튼 뭐든지 그렇게 되면서 학습이 뇌에서 이게 스스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를 일론 머스크가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그래도 이 아메 사업을 하면서 안전한 지대에 그리고 내가 뭔가 계속 변화에 발맞추는 지대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아메 사업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어떻게 가능했는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무자본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이게 저에게는 또 무자본이 아닐 수도 있었지만 왜냐하면 저는 생활비가 14만 원이었고 치약, 칫솔, 세수비누만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바디젤이라든지 바디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 써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사업을 몰라서 그렇지 사업의 개념으로 보면 그거는 사실은 자본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바로 시작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동 수익과 자산 수입인데 저는 인쇄 수입이라는 의미를 몰라서 진짜 뭐 프린터의 인쇄인가 싶었는데 아메 사업을 이렇게 받아들일 당시에 제가 간호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양호교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공부 책이 너무 두꺼웠고 아침에 줄을 껐는데 오후 되면 누가 껐는지 모를 정도로 어떤 아이 누를 키우다 보니까 학습 능력이 엄청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아이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스케치북을 꺼내놓고 내가 양호교사를 2에서 5년 했을 경우 아메를 2에서 5년 했을 경우에 조건을 봤더니 아메 사업은 2에서 5년 하고 나면 인쇄 수입이 되고 여행을 가고 상속이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양호교사는 여행도 못 가고 상속도 안 되고 인쇄 수입도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아메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저희 남편도 아메를 잘 몰랐기 때문에 엄청 저희 남편이 왜 양호교사를 그만두냐 공부를 그렇게 엄청 걱정했던 그런 기억이 또 납니다. 그리고 누구나 오케이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제가 고등교육은 받았지만 특별히 뭔가를 구매가 많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제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휴지 줍고 환경 아끼고 이런 데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아메 사업이 저에게 다가왔을 때는 제품의 성능을 보고 이 제품이 환경에 위배가 되지 않겠다. 그런 거 느꼈기 때문에 제가 아메 사업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리스크가 없다는 거는 아메 사업은 하기 싫으면 지금도 스폰서 전화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또 카톡도 몰래 그냥 살짝 숨어서 나가면 되고. 그래서 리스크라는 거는 어떤 거에 있냐면 뭐 이렇게 돈을 투자했다거나 너무 어떤 애를 썼는데 가능성이 없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아메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투잡이 가능하죠. 저희 파트너 중에서도 투잡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투잡하다가 이제 아메이로 원잡으로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윈윈이 제가 아마 아메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해왔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좋고 네가 안 좋으면 그것도 오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금방은 좋을지 몰라도. 그리고 니는 좋은데 나도 안 좋아. 그러면 그것도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석핀에 가면 갈수록 서로 간에 진짜 윈윈이라는 거는 사업하면서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많이 이제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너무 저의 사업에 또한 많은 철학이 함께 담겨 있는 우리 뉴트리라이트 내년되면 90년이 되었죠. 그 뉴트리라이트 우리 농장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넌 건강기능식품 뭘 보고 고르니? 성분? 원재료? 맞아. 건강기능식품은 원재료가 좋아야 해. 좋은 원재료는 좋은 땅에서 자라지.
그래서 무당벌레가 해충을 잡고 지렁이가 땅을 일구고 화학비료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땅속 미생물 생태계까지 관리하는 곳이 있대. 와,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 어딘데? 바로 여기!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는 원재료의 영양소질을 높이기 위해 땅속 미생물까지 관리하는 생태계 농법을 고집합니다. 보다 집요하게, 철저하게. 자, 다 같이 영상을 보셨죠? 이게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 한 가지를 더 보면 이거는 Best of Nature, Best of Science라고 이렇게 아메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제가 감동을 받은 건 뭐냐면 이렇게 뭐 콩가 식물을 심어서 질소를 만들어내고 지렁이가 들어가고 앞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다 봤는데 제가 그 늘 오행을 하면 갖고 다니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땅콩 대통령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게 1860년대 조지 워싱턴 카바라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모카 농사를 어떤 짓는 그 당시에 이분이 사실 흑인 노예였고 그다음에 아버지는 이렇게 돌아가시고 엄마도 돌아가시고 형도 죽고 이런 상태에서 백인 주인이 자기의 경주마를 가지고 이 사람을 샀어요. 사가지고 이 사람을 키웠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콩, 조, 길이 뭐 쭉쭉 나올 때 콩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래가지고 모카 농사가 잘 안 되고 뭔가가 있을 때 땅콩을 밑에 심었더니 그 땅콩에 이 책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식물성 기름 비타민 E랑 비타민 B2, B6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질소가 안에서 나와가지고 엄청 모카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이 땅에다가 콩가 식물을 심어서 질소를 만들어내는 이 1860년대의 농법을 우리 뉴트리라이트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베스트 오브 네이처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는 또 공정을 거치고 또 검사를 하고 검사해서 정말로 과학적으로 영양이 파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까지 유용하는 방법까지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가 직접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또 각 나라별로 다 다르게 만들어진다는 걸 제가 미국 갔을 때 이제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나라별로 라인이 다 다르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테니칼 이렇게 프로세스 9이라는 거기에 보면 마지막이 소비자인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된다. 보통은 보면 이 모든 과정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말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 뭐 저는 이제 뉴스로만 봤지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감자빵 만든 아주 유명한 회사가 그 안에 이제 창고에 갔더니 감자가 다 썩어가지고 진물이 흐르고 그 애벌레가 엄청 많은 그 창고에 있는 감자를 가지고 감자빵을 그럴싸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알리지 말아잖아요, 그죠? 근데 파헤친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소비자까지 알리는 그 프로세스 9이 바로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는 거 멋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멕시코 농장과 브라질 농장과 그다음에 워싱턴 트라웃 레이크 농장과 중국의 우시 보테니칼 센터까지 있어서 정말 여러분은 그냥 먹는 거지만 우리에게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통해서 오는 건지 몰라요. 그리고 5가지 칼라. 한국 사람도 모하고 배추를 많이 먹기 때문에 양파를 많이 먹어서 흰색을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5가지 내 얼굴만한 접시를 먹어야 된다. 근데 이 식물 영양소라는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만약에 노란 파프리카예요. 그럼 카로티노이드가 이렇게 파프리카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해충을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이 해충을 농약을 치면 농약이 그 해충을 물리쳐 주니까 이 카로티노이드라는 이 식물 영양소가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농약을 많이 친 걸수록 식물 영양소는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농약을 치지 않은 걸수록 식물 내재 영양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식물 내재 영양소는 정말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이것을 칼렌보그 박사님이 저희에게 지금 90년 동안 저에게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페이지인데요. 어떤 사람이 뭐부터 먹으면 좋아요? 라고 돼 있을 때 이렇게 청소년부터 어른까지는 다 WS가 1번이죠.
또 아이는 뉴트리 키즈가 또 새로 나올 건데 계속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청소년도 있지만 여기에 이게 제일 밑에 왼쪽에 그 임산부하고 이게 수유부가 먹을 수 있는 게 1번이 더블 X라는 거예요. 우리가 뱃속에 나 아닌 다른 생명체가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체에게도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이 임산부도 먹어도 되는 게 더블 X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우리나라 어떤 경기에 임하는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들이 이걸 먹는데도 토핑 테스트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연이 주는 과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임신부하고 이렇게 산모가 먹을 수 있는 것에 더블 X가 들어가네 많이 감동을 받았고요. 그다음 실질적으로 저는 사업을 한 케이스가 뭐 바디젤도 있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더블 X였어요. 저는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로부터 비염하고 알레르기를 이렇게 전수받고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한 20년 정도를 이렇게 아침에 코가 뒤로 넘어가면 다시 아침에 가래를 뱉어내고 이런 생활을 22년 했거든요. 동생들하고 자취할 때도 했고 결혼하고도 했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듣기 싫은 소리지만 저는 뱉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걸 뭐 올라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목에 있는 그 산모가 막 이렇게 끄집어내서 기침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하도 더블 X가 좋다 했어요. 근데 이 더블 X를 생활비 14만 원에 사 먹을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었지만 제가 어느 날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이것도 하나 못 사 먹나 싶어서 결단을 하고 더블 X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먹은 더블 X는요. 처음에는 먹는 습관이 안 돼서 제가 먹다가 안 먹다 했지만 한 4개월 지났을 때 제가 알았어요. 제가 가래를 뱉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불편한 증상들이 없어지는 거 보고 이 제품이 좋은 거를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리고 2번에 보면 DNA 손상을 이제 막아준다는 이것은 뭐냐면 산화잖아요. DNA가 손상이 되어서 암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항암 작용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표를 보면요. 비타민 D가 50%예요. 일일 거기에 필요 이렇게 섭취량에. 아메이가 처음에 더블S 나왔을 때 그 비타민 D는 30%였거든요. 근데 왜 50% 올랐느냐?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 코로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이 코로나가 많이 걸렸고 암 환자들도 보니까 거의 다가 비타민 D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비타민 D 용량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WX는 그 세계적인 과학 어떤 그 논문에 맞춰서 비타민 D의 용량을 올려준 거예요. 그리고 몰디브리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우리 몸에 좋은 식물 영양소를 넣어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정말 이 WX 하나만 있다면 그 그림에 나와 있는 20여 가지의 모든 제품들을 내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또 되게 좋은 경험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한 3, 4개월 됐나? 아주 귀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엄마가 가니까 애가 간호사인데도 애가 중이염이 걸려가지고 아이에게 항생제를 먹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WX를 한 통 사줬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누구누구 엄마 이걸 먹고 아이가 중이염이 낫거든. 아이가 돈을 주고 중이염이 낫지 않거든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그 엄마인데 하루에 4번 먹을 걸 권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봤듯이 표에서 임산부와 산모가 먹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WS가 그죠? 그래서 제가 아침, 점심, 저녁 잘 때 한 번 더 먹으라 했는데 그러고는 일주일 후에 갔더니 그 아이 엄마가 아이가 중이염이 없어졌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던 또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가 아티스트리 피부 영양소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파이브 베리어 테크놀로지가 피부 스스로 피부를 지킬 수 있도록 숨겨진 힘을 깨웁니다. 스킨케어에서 스킨 뉴트리션으로 네, 앞에서 뉴트리라이트가 식물 영양소를 가지고 우리 아티스트들에게 어떻게 제공하는지 영상을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이렇게 초이스
아메 카탈로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카탈로그만 잘 읽어도 얼마나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것들이 우리 얼마나 자랑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특별히 여기서 보면 화이트 치아 시드는 갈색이나 검정색으로 보통 나와 있는데 아메이가 독보적으로 화이트 치아 시드를 만들어서 저희에게 예뻐질 수 있도록 피부가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티스트리 제품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이렇게 다 군별로 나눠져 있고 어떤 사람이 쓰면 좋은지를 초이스잖아요. 초이스를 정말 쉽게 초이스하게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게 오일에 대해서 말씀을 한마디 드리면 레몬 오일이 우리가 한 달에 카드 한 장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입을 헹군 다음에 아메 정수기를 받아서 레몬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땡큐 하고 저는 먹는 것이 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제 몸을 레몬 오일로 디톡스를 한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또 옆에는 마스크팩이라든지 그다음에 LX 크림이라든지 또 모든 라인들이 다 이렇게 해서 초이스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카탈로그를 보시고 수분손님께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LX 크림을 제가 혼자서 이렇게 바르고 있었는데요. 저희 둘째 딸이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 이거 혼자 발라? 내가 엄마 화장품 중에 발라보니까 이게 너무 내인데 맞다고 그러면서 같이 공동으로 바르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 얼굴이 이렇게 V자로 기미가 엄청 새까맸거든요. 아미하면서도 잘 뻗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아메이만 무직하게 저는 써왔는데 지금은 진짜 그때 기미가 있었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할 정도로 이렇게 기미가 많이 뻗어졌고 피부가 많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상을 같이 한번 볼게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랩스. 이 랩스는 저희 엄마에게도 해줬는데요. 엄마 피부가 금방 달라져요. 진짜 이렇게 뽀해지고 촉촉해지고 그리고 저희 딸도 랩스를 해보더니 엄마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다 하면서 우리 딸도 스스로 이렇게 랩스를 이제 저하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이제 이렇게 각질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턴오버 주기를 맞추고 그다음에 리주버 크림을 바르고 있거든요. 이 랩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네, 랩스 영상을 잘 보셨죠? 자, 아쿠아 필링인데 여기 보시면 저희 소비자 15세 딸내미예요. 사춘기고 아이들이 항상 왕성할 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랩스를 쓰고 코가 저렇게 되었어요. 너무 대박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에 여기 옆에 뭐가 이렇게 약간 뼈도라지 비슷하게 뭐가 났는데 어떻게 제거할 방법이 없었는데 저희 파트너는 이 랩스를 쓰고 그것도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만족해하는 상태입니다. 저도 너무나 아쿠아 필링 집에서 할 수 있죠. 우리가 피부과에 간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겠습니까? 정말 멋진 제품입니다.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나 사용 방법들도 여러분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홈테크거든요. 아메 홈테크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다 쓰고 계시겠지만 자, 영상을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집은 크고 작은 공간이 모여 있죠. 공기청정기 한 대로 실내 공기 전체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직접 실험해 보았습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좋은 공기. 벽과 문으로 분리된 작은 공간도 좋은 공기는 필요하니까. 앰모스피어 블루.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초미세 정화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증된 원칙과 신뢰까지 지켰습니다. 작은 공간에 맞게 크기와 무게를 줄이고 조용함을 2배로 키웠습니다. 거실엔 앰모스피어 스카이, 각 방에는 앰모스피어 블루, 방방곳곳 좋은 공기의 완성. 앰모스피어 블루. 네, 여기에 홈테크 제품이 이제 세제랑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L사에는 이게 IR LED 근적외선이 이게 100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중에 보면 100개가 있는 것이 없어요. 이 IR LED가 어떤 걸 표명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밭을 가는데 그냥 밭을 조금만 이렇게 갈아서 엎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레이저가 있지만 깊이 피하 지방까지 들어갈 수 있는 IR LED가 있다면 우리가 곡식을 심어도 더 곡식이 밑에서 뿌리를 내리고 더 많이 위로 자랄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리인 것처럼 이 IR LED는 그리고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또 한 게 이렇게 좋은 게 뭐냐면 머리에 이렇게 두피를 활성화시켜서 영양제와 함께 그다음에 샴푸와 함께 여러 가지 에센스와 함께 어떤 두피 모발을 두껍고 건강하게 나는 그걸 하고요. 사람들이 1,000억 원어치가 팔렸다고 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고객에게 줄 때 먼저 전후 사진을 전 사진을 찍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쓰시고 난 다음에 한 2, 3개월, 한두 달 후에도 이렇게 찍어보면 본인이 눈으로 확인하고 굉장히 만족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L400을 또 어떨 때 쓰고 있냐면은 사실 저희가 뭐 어디가 이렇게 레이저를 한의원 가서 쏘이잖아요. 뭐 발목이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할 때. 근데 한의원에 가서 기다리고 찾아가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쓰던 걸 내가 써야 되는데 저는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두피에도 쓰지만 이게 아픈 어떤 관절에도 쓰니까 너무 많은 효과를 또 저희 부부가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청정기인데요. 그 옆에 나온 청정기인데 지금 이제 스카이로 아주 예쁜 모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지금 블루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블루가 진짜 너무 깔끔하고 가볍고 그 다음에 크기도 반, 소리도 반, 무게도 반. 하지만 성능은 똑같은 너무나 멋진 게 청정기 같아요. 저는 청정기를 우리 파트너 소비자가 이제 이렇게 아이가 항상 엎어져 자는 거예요. 아이들은 코가 막히고 답답하면 차가운 곳을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항상 이렇게 엎어져 자고 벽 쪽으로 붙어서 자게 돼 있어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 아이 중에 그런 아이가 있다면 아마 그 아이가 폐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비염이 있든지 아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4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뭐 이렇게 청정기를 그냥 그날 바로 틀었는데 청정기는 바로 효과가 있잖아요. 공기가. 그럼 어때요? 이 청정기가 틀고 났는데 그 아이가 4년 만에 처음으로 똑바로 누워 자는 거예요. 그 엄마가 완전히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또 청정기를 끄고 재웠어요. 그랬더니 또 엎어서 자고 또 벽 쪽으로 붙고 또 청정기를 켜니까 똑바로 누워 자고 이런 거를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서 이렇게 스카이 청정기의 그 고마움을 어떤 효과를 보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우리에게 다 코털이잖아, 그죠? 이 코털로 고를 수 있는 그 먼지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알다시피 도로가에 미세먼지가 많은 곳에 자라는 아이들이 IQ가 미세먼지가 적게 있는 그런 쪽에 있는 아이들보다 IQ가 낮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좋은 공기는 이제 단순히 코로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 폐에도 들어가지만 우리 몸에서 혈관에서도 그 초미세먼지가 돌고 있고 피부에 들어갔을 때는 또 괴사가 일어나는 거.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이 이렇게 뭐 문을 열어놓으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겨울 되면
안이 바깥보다가 10배 정도 더 오염이 되어 있고 봄 되면 황사가 어디든 다 찾아간다라는 거 여러분도 실제로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정수기인데요. 저는 처음에 정수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인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돗물을 먹지 않고 아파트에 제가 물을 뜨러 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정수기를 공부를 해보니까 저희 나라는 염소로 소독을 하잖아요. 염소로 소독을 하게 되면 동맥경화라든지 혈액 질환에 잘 걸리게 돼요. 그리고 염소로 소독을 하고 되면 부산물과 함께 클로로포름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그 클로로포름은요, 발암물질이거든요. 근데 이 클로로포름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수치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정수기에는 수치 얼마큼 들어가 있냐. 그다음에 일정한 크기가 아닌 입성 활성탄이냐, 점점한 압축 활성탄이냐, 그런 어떤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자세한 것들은 카탈로그에 너무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세제인데요. 저는 암외 사업을 하기 전에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전방 전이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병원에 갔더니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이 전방 전이증은 주로 역도 선수가 걸린다고 이야기해요. 역도는 무거운 거 드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래요? 하고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저는 세탁기에 물이 이렇게 아메세제를 쓰기 전에 항상 뿌였기 때문에 그 뿌연 물 자체가 이렇게 버리는 것도 너무 아까워서 그냥 다라이에 들고 계속 베란다로 옮기면서 베란다 청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역도를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메세제는 한 번만 헹궈도 물이 깨끗하고 이사를 갈 때 세탁기 밑에 봐도 찌꺼기가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산염이 없는 거죠. 그거를 알았는데 제가 이것을 우리 동생에게 알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동생들도 세제를 바꿔 쓰기 시작했고 저는 이름으로써 우리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데 큰 몫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1699가 있는데요. 1699를 하고 나서 저도 이렇게 처음에 그 효과를 잘 몰랐는데 저도 허리가 많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그 협착증 있는 저 친구의 90세 어머니가 이게 협착증이 있어서 잘 걷지를 못했는데 잘 이렇게 지팡이 짚고도 이제 너무 잘 걸으시는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제가 AP에서 1699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모르는 분인데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한 달에 살이 4kg가 빠졌대요. 왜냐하면 임파가 계속 뭔가 몸이 부어 있었는데 림프가 부어 있었는데 엄마가 그 169를 쓰고 나서 4kg가 빠졌고 그다음에 자기 엄마가 누워서 잠을 못 잤대요. 몸이 부으니까 어디를 어떻게 해도 몸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쓰고 1에서 2개월 지난 다음에 엄마가 푹 주무시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다음에 킨 냄비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저는 아직도 냄비가 냄비인데 빵을 구울 수 있다는 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없이 수육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정말 요술 냄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원포원 제품인데요. 원포원은 사연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 전국 각지에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특산물들을 이제 저희가 이것을 공수해서 같이 쓰고 나누게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 보면 파스텔르 분유가 있어요. 저희 아이 어릴 때 파스텔르 분유를 먹였는데 이건 약국에만 팔았거든요. 아주 황금 색깔 통으로 해가지고 약국에만 팔았어요. 그런데 이 파스텔르 우유가 저희 아메에 이제 올라와서 팔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귀하게 좋은 걸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김치라든지 그다음에 생리대 같은 거. 특별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물티슈인데요. 제 주변에 물티슈 공장을 크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어느 날 이야기했어요. 저희 아메에도 물티슈가 있는데 저희 아메 회사에 한번 물티슈를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도 마이소. 아이고 얼마나 까다로운지 나는 그 규정 못 맞춰요. 이러면서 나는 그냥 시중에 팔라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물티슈가 얼마나 까다로운 규정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깐깐하게
공급되고 있는 물티슈인지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많은 제품들은 카탈로그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라면과 그 다음에 여기 특히 이제 저희가 많이 먹는 매실이잖아요. 매실하고 유자라든지 뭐 복분자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중에 나가보면 전부 다 대만산이에요. 근데 저희는 국산 원료로서 만들어지고 특히 유자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샐러드 할 때 아주 간단하게 그 플레에다가 유자원만 섞어도 아주 맛있는 어떤 샐러드 소스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소비자 중에 파트너의 소비자 중에 아미 참기름을 사 먹었는데요. 비싸다고 막 구박을 하다가 이제 참기름을 이제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른 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너무 고소하고 진짜를 알고 나면 가짜는 구분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제품, 생활에 꼭 필요한 원포원 제품들이 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사람과 이것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핫하게 저희에게 오고 있는 여러분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적의 건강. 80여 년 넘게 뉴트리라이트가 지켜온 생각. 하지만 남들에게 최적이 꼭 나에게도 최적일 수는 없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세한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맞춘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마이랩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첫 번째 프로젝트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우리 몸의 또 하나의 주인 39조 개의 미생물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불리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다양한 종들의 조화 속에서 건강해지듯이 마이크로바이옴도 다양한 미생물들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생성되는 유익한 대사물질이 소화, 면역, 대사, 신경에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은 몸 전체 건강의 토대라고 할 수 있죠.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은 국내 유일 피마스 특허 기술을 통한 듀얼 장건강 분석으로 장내 미생물들의 다양성, 유익균과 유해균 분포는 물론 미생물들의 대사물질까지 체크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부터 라이프스타일 플랜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집요하고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미생물 생태계 균형에서 찾은 나만의 건강.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네,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많이 보셨죠?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매 치료제, 면역 항감제, 항암제. 이 모든 것들인데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옴으로도 마이크로바이옴과 전부 다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면역 항암제인데 저희가 책을 읽다 보니까 항암제의 처음 시작이 독곡물이었더라고요. 독곡물로 시작했는 항암제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항암제는 독곡물인 거죠. 그런데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서 사람들이 면역 항암제라고 이제 요즘은 다시 이름을 바꿨는데요. 우리가 의약 분업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진료를 받고 약을 받으면 의약 분업이 되어서 그게 뭐 의사가 처방전 적어주면 우리가 약국 가서 약을 타기 때문에 그게 의사가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암제만은 의사가 처방을 내려서 의사가 직접 이렇게 관여하는 약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슬픈 현실은 이 항암제가 돈이 너무 비싼데 우리가 가족 중에 누구라도 그러면 어떤 살리고 싶어서 항암 치료를 다 한다는 거죠. 저도 아버지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다시 저도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그 시절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진짜 신랄 같은 희망 하나 가지고 항암 치료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 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여러분이 이제 알다시피 국가별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빠른 어떤 시장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면서, 그 다음에 분야면서 구글 벤처스 설립가인 어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분은 앞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때요? 헬스케어에 가장 큰 게임 체인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을 빼고는 어떤 거를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아커만시아라는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아커만시아라는 이 균이 미생물이 장을 아주 두껍고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LSP라고 지질 당류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커만시아가 적게 되면 이 장벽이 얇아지면서 그런 LSP라는 물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커만시아균이 많은 사람은 10개를 먹었어요. 10개를 먹으면 한 2개 정도로 쓰고, 필요 없으니까 2개 정도로 쓰고 8개를 내보내요. 살이 안 찌겠죠. 근데 아커만시아가 부족한 사람은 10개 중에 7개 정도를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3개를 버려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 아커만시아균이 적은 사람들이 비만하더라. 이런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이어트라든지 뭐 우울증 치료제라든지 그다음에 항암이라든지 어느 분야에 마이크로바이옴이 빠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그냥 간단한 건데, 이제는 뭐냐면 똑같이 운동장을 보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키가 큰데 이렇게 그 층계를 올려놓을 필요가 없는데 다 똑같이 했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과 나는 DNA가 0.1%에서 0.2%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제는 각각에 맞는 개인 맞춤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키가 작기 때문에 2개를 주는 개인 맞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 맞춤 서비스는 어떻게 되냐면 피 검사 해가지고는 3년 후에 내가 어떤 병이 걸릴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 검사는 3년 후에 내가 어떤 병에 걸릴 수 있는지를 추적할 수 있고요. 이렇게 내 몸을 쫙 상태를 펼쳐놓고 어디가 안 좋은지, 빨간 부분이 어디 건지, 그 다음에 좀 조심해야 될 오렌지 불이 어느 쪽인지, 나는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인지 진단을 내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큐어의 시대, 보다는 케어를 하자. 그래서 케어를 하면 아무래도 건강하게 살겠죠. 그리고 삶의 질이 엄청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돈, 행복, 건강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하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젊은이들은 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나이가 들수록 행복도 건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걸 저희가 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할 일은 뭘까요? 내가 먼저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내 몸 상태를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어떤 내 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예측을 받은 다음에 내가 먼저 경험한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메는 원래 비즈니스 투 컨슈머, 이 회사가 저희에게 제품을 주면서 B2C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멋진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 계획들을 가지고 아메이가 저희와 B2B를 하는 거죠. 저희 B2C를 하는데 이 아메이가 B2B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이크로바이옴 플랫폼이라는 정신질환과 만성질환과 자가 면역에 대한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메이가 HM 파마 회사와 손을 잡는 B2B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메이가 만드는 그 모든 B2B는 아메이가 우리가 B2C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 마이크로바이옴 헬스 앤드 웰리스에 대한 이 아메이가 이 회사와 20년 독점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20년 독점 계약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알기 전에 몰랐잖아요. TNO가 어떤 회사인지, 그 다음에 유전자 동의 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1,000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건 국책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 내 소견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저희 ABO들을 통해서 3만 개의 데이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비즈니스 회사 HM이 정리를 해주면 아메에서 비즈니스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주고 저희는 그걸 먹고 또한 그와 같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아메회사가 지금까지 계속 사업한 이유가 정말 정직하지 못하다면 아메를 안 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숫자라는 거는 뭐냐면 정직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진짜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온 거거든요. 정말 글로벌 1위 직접 판매 기업이면서 그 다음에 전 세계 생산 물류 시설을 15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포브스 선정 탑 100위 안에 53위를 하고 있고 100여 개 국가에 진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허 출원은 750개가 이상이 특허를 받았고 그 다음에 800명의 혁신 과학 전문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체 농장 운영이 이제 6천 에이커가 있는데요. 저희 나라에는 에이커라는 말을 안 쓰는 거 아시죠? 땅이 좁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헥타르를 이렇게 몇 평 이렇게 보통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땅이 너무 넓어서 에이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특허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저희 여동생 제부가 특허 법률 사무소에 다녀요. 그래서 특허를 삼성회사에 다녔고 특허를 계속 내고 이렇게 하는 일을 삼성에서 하다가 지금 개인적으로 나와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여동생이 정수기를 그때 제가 이제 막 사업 초창기고 정수기 써보니까 너무 좋기도 하고 막 그달에 또 제가 뭐 핀업도 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동생인데 정수기를 써라 너무 좋더라 이야기하니까 저희는 사위들이 전부 다 AB형이고 딸들이 전부 다 O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동생이 정수기 살려고 하니까 제부가 말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뭘 사는 걸 싫어하잖아, 그죠? 그래서 저희 제부가 동생 보고 네 퇴직금으로 사면 샀지 나는 돈은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저희 여동생이 퇴직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저 여동생이 이제 정수기를 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부가 또 전문가기 때문에 아메 정수기 특허를 이만큼을 뽑아왔더라고요. 킨도 특허가 이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청정기도 특허가 이만큼 있었고요. 저도 놀랐는데요. WX 그 케이스 있죠. 그 케이스도 다 특허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숫자로 된 이게 아메이의 이 진실성 노하우를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메이 생태계 농장과 R&D 센터가 다 직접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그 회사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메이는 그럼 어디서 돈을 버냐? 그럼 아메이는 유통회사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저희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물건을 만들면 광고 모델이 광고를 하고 유통을 가고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물건을 샀으면 그냥 소비자에 머물겠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저희는 4차 산업의 어떤 유통은요,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사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산업의 전통적인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4차 산업의 어떤 유통 경로를 쓰든지 간에 저희는 소비자인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마트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쿠팡도 있고 다 아메도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플랫폼,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죠. 수요와 공급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러다임 시프트, 시대나 분야에서 당연하게 생각되어 왔던 인식, 생각, 가치관 등이 가파르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예로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했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가 유통을 썼을 때 소비는 모두 지출이 됩니다. 이제 쉽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오른쪽에 배달의 민족이 먼저 있는데요. 배민은 어때요? 델리버리 히어로라는 어떤 이렇게 독일 회사에서 이 배민을 샀어요.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어 하는 수요를
그 공급을 해주는 그 중간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한 형제라는 어떤 이런 이름으로 배민을 만들었는데요. 이 배민이 그 델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에 얼마에 팔렸어요? 4조 7,500억 원에 팔렸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플랫폼 중간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배민에서 시켜 먹잖아요. 그럼 시켜 먹으면 시켜 먹은 걸로 그냥 끝이 나는 거죠. 쿠팡도 그렇죠. 빠른 배송으로 인해서 저희는 좋은 제품을 이른 시간에 빨리 받게 되죠. 역시 소비죠. 카카오톡도 그렇습니다. 카카오톡도 처음에는 저도 메시지에서 카카오톡으로 뭐가 오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뭔가 큰일이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카카오톡으로 연결을 시킬 수 없으면 진짜 그게 큰일이 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카카오톡도 우리가 대기업이 5조 정도 자산이 되면 대기업 수준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카카오톡은 지금 100조에 가까이 있어요. 여기서는 선물도 주고받고 뭐 이렇게 요가 그것도 알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여기에 카카오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와 나를 엮어줬고 또 내가 사고 싶은 물건과 모든 가게들을 다 연결시켜줬고 서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카카오톡이 전에 마비가 한번 왔을 때 저희가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인데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선물을 쓰지 않으면 그 기간이 다 돼가면 제가 환불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높은 고리 대금 10%를 떼고 현금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카카오톡이나 쿠팡이나 특히 배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쓰고 있는 거지만 소비는 지출로 끝났기 때문에 일반 유통과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메이는 썼는데 모든 제품마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매출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튜브에 가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막 찾아서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찾잖아요.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유튜브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주로 받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 알고리즘을 타고 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아메이에서도 유튜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A 컨텐츠인데요. A 컨텐츠는 내가 아메이 제품 중에서 관심 있는 모든 분야를 내가 동시에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 등록하시면 아메이 유튜브인 A 컨텐츠를 깔아주시고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A 컨텐츠에 어떤 게 있는지 잠깐 한번 제가 같이 한번 볼게요. 리더님들의 성공 스토리까지 쉽고 빠르게 모든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큐레이션 시스템입니다. A 컨텐츠였습니다. 많은 리더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컨텐츠는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됐다고요. 어떻게 하면 잘 만든 컨텐츠를 잘 활용하게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찾아내는 해답은 바로 A 컨텐츠였습니다. 소비자와 시장 트렌드를 읽을 수 있고 비즈니스와 연관된 디지털이나 인문학 콘텐츠 그리고 리더님들의 성공 스토리까지 저희 교육부에서는 리더님의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마케팅에서는 브랜드와 제품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정말 공들여서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곳에서 손쉽게 모든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컨텐츠 허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바로 큐레이션 시스템입니다. 효과적인 큐레이션 시스템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결과 ABO의 다양한 관심사를 저격하는 다양한 큐레이션관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쉽고 빠르게 디자인은 세련되게 원하는 콘텐츠를 제품 및 카테고리별로 빠르게 찾아서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편리한 UX 개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A 컨텐츠를 방문해 보십시오. 놀라운 비즈니스의 발전을, 건강한 비즈니스의 발전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A 콘텐츠는 사용자 선택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설정한 정보에 맞게 맞춤형 큐레이션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비주얼 배너에서는 트렌드와 시즈널러티를 고려한 공통 콘텐츠들을 볼 수 있고 내 정보에 맞게 추천된 테마별 큐레이션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좋아요, 즐겨찾기, 연관 콘텐츠까지 볼 수 있어서 편리하고 또 연관 제품을 클릭하면 아메이 사이트로 한 번에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A 콘텐츠는 클릭 한 번으로 공유도 가능하고 공유된 콘텐츠는 로그인 없이 바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검색을 하면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ABO 리더님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메이 A 컨텐츠에 정말 신제품부터 모든 게 다 나와 있죠. 왜냐하면 아메 사업은 셀프 리더의 사업이라고 말하는데요. 셀프 소비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가 찾아서 볼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누가 뭐 전달을 안 해줘서 나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 컨텐츠를 통해서 새로 나는 제품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아메이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제품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이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메이 비즈니스의 성격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여행과 상속, 여행은 넌캐시 어워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아메이에서 보내주는 리더십 여행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데요.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별게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큰일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제 돈을 들이지 않고 가족 여행을, 부부 여행을 매년마다 2, 3회 갈 수 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더 건강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 함께 성공하는 이 일은 항상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다가 초점을 상대에게 맞출 수 있는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메 사업은 1차, 2차, 3차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에서 소비자까지 오는 과정 중에 35%를 1, 2, 3차로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서 누가 가장 수입이 많을 것인지 스폰서가 나에게 얘기했고 나는 AB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옆집에 영어 과외 선생님이 저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영어 선생님이 제가 했기 때문에 수입이 더 많이 받아간다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저는 306호에 살았는데 저 206호에 같이 등록되신 분이 자기가 많이 쓰면 306호에 사는 강은이 엄마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누구나 품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했는 거를 누구가 가져가는 일은 누구나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스폰서로부터 이 사업을 들었잖아요. 듣고 저도 AB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이 20만 포인트라는 거는 혼자서 20만 포인트를 쓸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나의 번호로 같이 있어서 모으는 20만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메 사업은 브랜드 체인지하면 라이프 스타일이 체인지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메 사업을 알아듣고 제품을 마트에 가든 그 물건을 바꾸시기 시작하면 나는 어때요? 아메에서 충분히 20만 포인트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만 포인트를 같이 쭉쭉 썼어요. 아메로부터 회원가입을 하고 직접 자기가 아메 앱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회원 우리가 소비자는 DC를 30% DC를 받고 100% 만족 보증을 하고 또 35% 캐시백을 받고 사업 어떤 부업의 기회가 되고 그다음에 연금성 수익이 되고 상속 가능한 이 모든 것이 아메 회원 소비자에게 주어진 혜택이거든요. 그래도 돈이 누구에게 많이 가는지 그거는 굉장히 궁금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나라는 사람은 20만 포인트를 했기 때문에 3%를 받게 되죠. 그래서 6,000원. 그다음에 B라는 사람도 어때요? 20만 포인트를 모았기 때문에 3% 6,000원을 받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나라는 사람은 AB와 내가 합쳐서 60만이 되었기 때문에 6%죠. 그러면 3만 6천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나는 밑에 20만, 6천 원, 12,000원을 빼준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캐시백은 2만 4천 원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위에 있는 스폰서는요. 나와 AB와 스폰서가 총 합은 80만 포인트예요. 80만 포인트는 6%죠. 6%는 4만 8천 원. 근데 이미 나는 AB와 내가 총 받은 6%는 60만 포인트라서 3만 6천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폰서는 나에게 3만 6천 원을 빼주고 난 나머지 12,000원을 스폰서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입의 역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노력순이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가져가기 때문에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니 세상에서 정말 멋지고 짜릿한 거는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왔을 때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역전이 된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희열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핀과 브론즈 빌드라는 핀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이렇습니다. 나처럼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아메이 브랜드로 바꿔 쓸 수 있는 20만 포인트 정도를 함께 쓸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면서 내가 이 사람들과 나의 브랜드 체인지와 그 외의 사람들과 같이 모아서 120만 포인트가 되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매달 4에서 5만 원 정도의 아메이 미니 키트가 오게 됩니다. 이 미니 키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메이 제품이 좋은데 이것을 작은 미니로 해서 가질 수 있다는 것에 큰 만족을 또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브론즈 빌드는 15%인데요. 어떻게 15%를 가느냐. 이렇게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3명에 20에서 3명이 있는데요. 브론즈 빌드는 어때요? 3명이 60만 포인트 이상을 가면 되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세 분이 다 저처럼 복제를 해서 처음처럼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토탈 포인트가 400만 포인트가 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다. 그러면 이 수입에 대해서 30%를 더 주기 때문에 수입은 1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브론즈 빌드는 아주 매력적인 어떤 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론즈 빌드를 통해서 또한 이 사업을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메이 핀인데요. 이렇게 그 작은 핀은 조금 놔두고 이렇게 했는데 다이아몬드는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저도 제가 다이아몬드를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다이아몬드를 가겠다고 결심하고 그냥 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시는 분이나 그다음에 아메이 사업에서 조금 더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이 핀에서 조금 여러분이 원하는 더 높은 핀을 마음에 결정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영상은요, 한번 보실 텐데, 그냥 뭐 저희가 여행 갔다 왔던 것들을 파트너하고 같이 했던 것들 그냥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잠깐 만들었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네, 그래서 그 처음에 아메 사업을 할 때는 뭐 친구도 잃어버린다. 그다음에 뭐 이제 니는 이제 뭐 아는 사람이 다 잊어버려서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 그 일이 되겠냐. 근데 제가 이제 아메 사업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정말 여행을 같이 가고 그다음에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정말 친구들이 너무 많아졌고요. 저는 파트너들하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거나 아니면 미팅을 할 때도 어떻게 이 귀한 사람들이 나에게 왔을까 진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소개해요. 당신이 나와 아메이를 계속 하게 된다면 여행을 같이 가고 꿈을 꾸는 평생 친구를 만드는 것인데 당신이 지금 속해 있는 그곳이 마음에 혹시 들지 않거나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나는 당신과 함께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어떤 개인 모임을 하는 거라고 저는 소개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의 자유. 정말로 제가 처음에 1차 수입을 받을 때는 시간의 자유가 없더라고요. 매일 뛰어다니고 그냥 제가 1차 수입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2차, 3차 수입을 받을수록 저희가 진짜 시간의 여유,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하고 시간을 같이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봉사하고 싶은 어떤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시간들도 정말 주어지는 걸 보면서 그게 제가 2차, 3차 수입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자유, 돈 부자. 우리가 보통 부자라고 이야기할 때 돈을 쌓아놓고 엄청 많은 거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돈에 대한 그 부자는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뭐라 그럴까? 큰 돈을 모아서 아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매달 연금 같은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한 달 다 쓰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나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 노는데 나와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일을 하면서 일이 있는데 이 수입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현금 체크카드를 그냥 쓰고 정말 필요한 그 이상의 돈은 또 연말 보너스를 통해서 차를 구입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이들을 이렇게 자사고를 둘이 보내는데요. 그러니까 대학을 아이들에게 2번 시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모든 수입의 원천이 아메이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와 함께 사업하는 파트너들에게도 그런 어떤 이 쓰리리치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다음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오늘 그 새벽에 찍은 건데요. 왼쪽에는 제가 10원짜리 동전 엄청 작잖아요. 새로 나온 거. 그 옆에 있는 게 겨자씨거든요. 이게 20년 전에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지만 이스라엘에 가셔가지고 이게 아주 큰 나무가 된 이 겨자씨를 갖고 오셔서 저렇게 코팅을 다 해가지고 저희 모든 이제 이렇게 교회 식구들에게 나눠 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직 저걸 갖고 있었거든요. 그 겨자씨가 너무나 작죠.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는 봐서 믿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뭐가 된다면 나 저렇게 하고 싶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있을까라는 의문조차 저렇게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 속에 있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오른쪽에는 뭐냐면 제가 이제 새벽에 찍은 건데요. 저거 인스타에도 옛날에 한번 올렸는데 엄청 저 골목을 제가 좋아해요. 이제 새벽에 이렇게 교회 갔다가 내려오면서 내리막길인데요. 빨간불이 쫙 켜져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 앞에서 초록불이 하나 둘 바뀌면서 전부 초록으로 쫙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는 모든 것이 빨간불처럼 막힌 것 같고 어떤 데는 듬성듬성 초록색 불이 왔을 때 대단하다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초록불처럼 막 이렇게 달려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저는 저 신호등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빨간불일 때 기다리지만 초록불 때 달릴 수 있는 거는 내가 그래도 차를 몰고 나와서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론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업의 기회가 나에게 왔는데 내가 차도 타지 않고 이 기회를 잡지 않고 있다면 나는 빨간불이 올 때와 초록색 불이 올 때를 구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디론가에 갈 수 있고 변화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더라고요.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사업은 한마디로 뭐냐고 물으면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결혼 초창기에 남편하고 늘 싸우고 새벽기도 나갈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누가 보면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생활 면에서 늘 다투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경제적으로 너무 이렇게 힘들면서 일하러 갈 수 없고 아이를 키워야 하고 그 속에서 저희가 솔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이나 내일이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아메 사업을 만났는데 아이를 데리고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정말 명절 때마다 가서 5만 원, 10만 원 줄까? 그거 고민하는 거 너무 싫었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진짜 용돈 충분히 드리고 싶었고 그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싶었어요.
정말 괜찮은 딸로 그런데 아메 사업을 하고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그때 받은 보너스를 아버지께 좀 드렸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일찍 천국에 가셨는데 너무너무 저희 진짜 엄마가 그래요. 정말 네가 잘했다. 네가 그렇게 그때 보너스 받고 돈 줘서 아버지가 그래도 그 돈을 자식이 번 돈을 한번 받고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저도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평범이라는 것은 다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평범의 의미는 다를 거예요. 하지만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내일, 좀 더 여러분이 나아지고 싶은 여러분이 되고 싶다면 제가 정말 감히 이 비즈니스를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20년 넘게 했거든요. 너무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저희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저에게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여러분이 사사부면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어떤 사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에 참여함으로써 이 비즈니스에 그게 희망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시스템에 참여하여서 이걸 드림의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의 스폰서와 파트너와 함께 정말 여러분이 바라는 그 미래의 희망을 향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감사합니다.